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 200쪽이죠, 200쪽.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사기, 횡령, 배임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배임죄를 공부하고 있죠. 배임죄. 지난 강좌에서 횡령죄를 공부했고 이번에 배임죄인데, 배임죄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B가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나는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B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B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득하고 B한테는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배임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이런 거죠. 잠깐 정리하면 A는 B로부터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일을 준 사람을 우리 뭡니까?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일을 받은 사람을 보통 대리인이죠. 물론 항상 대리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A는 B가 일을 맡겼으니까 이 둘의 관계는 보통 일을 맡기는 거 민법에서 위임계약이라고, 위임계약, 위임관계죠. 그래서 보통 일을 믿고 맡기는 관계, 위임관계입니다. 우리 횡령이 뭐였어요? 물건 맡기는 거였죠. 횡령은 위임이 아니라 위탁관계죠. 위탁관계. 근데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A는 일을 맡은 사람 사무처리자란 말이에요. 사무처리자. 그러면 사무처리자는 이 B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A가 고의로 또 불법 이득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비해서 사무 처리함으로써 B한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A나 제3자 쪽에서는 A나 제3자 D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배신되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임죄는 사무 처리가 중요한데, 이 사무 처리가 어떤 사무일까? 이 사무 처리는 타인의 사무여야 돼요. 타인의 사무. 타인 사무, 남의 사무지. 뭐 이게 A 자기 사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 처리의 발생 근거, 법령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또는 조리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을까? 문제는 이 사무가 반드시 재산상 사무여야 돼요. 재산상 사무가 아닌 것은 설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산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겁니다. 의사가 환자 B한테 불성실하게 진료해가지고 환자 B가 상처가 악화돼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또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불성실하게 변호해가지고 의뢰인이 소송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설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무는 독립한 사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배임죄고, 여기 가장 배임죄의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단순 배임죄죠. 단순 배임죄. 그런데 문제는 은행 직원 또는 회사 대표이사가 배신했다. 업무자 아닙니까? 업무상 배임죄.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현대건설
아파트 현장 소장인데 업자가 나한테 부정한 청탁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건물 지은 걸 원래는 설계도야만 A급 자재를 쓰게 되는데 C급 자재 쓴 걸로 넘어가달라면서 돈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돈 받는 건 뇌물죄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현대건설 소장이 개인이 돈 받아본 거 이런 걸 뭡니까? 배임 수재. 주는 사람을 배임 증제. 그래서 배임 수증제라고 합니다. 주는 것을 수재, 받는 것을 주는 것을 증제, 받는 것을 수재라고 하죠. 공무원이 받는 것은 뇌물죄, 개인이 업체로도 받는 것은 배임 수재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 배임죄의 범죄 수는 제수는 따라서 할까요? 임무위배수, 임무위배가 한 개면 한 제곱, 임무위배가 수개면 수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사기죄가 있고 배임죄가 있고 횡령죄가 있단 말이에요. 횡령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헷갈릴 때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지만 자 횡령과 배임이 싸우면 누구입니까? 횡령이 이긴다고 그랬죠. 특별법은 일반법은 싸운다. 횡령이 이깁니다. 그리고 사기와 횡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횡령이 이기겠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과 사기 마찬가지 예외이지만 상상적 경합이죠. 그렇죠? 경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배임죄와 작물죄 관계 있잖아요. 작물죄 관계. 작물은 재물에 관한 죄죠. 배임은 순수한 이익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죄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배임죄는 작물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이 배임죄는 알다시피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배임죄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사무처리에 대한 판례죠. 사무처리가 되면 배임죄가 되죠. 사무처리자. 사무처리자가 아니면 배임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 사무처리가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주가 개돈 떼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개주는 사무처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주는 배임죄가 되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이라고 약속했어요. 한 번이라도 임대료 안 밀리기로 해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 임차인은 사무처리자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배임죄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불교 방송 이사장이 그 방송의 공금을 신도한테 그냥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신도한테 아무런 탐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 이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배임죄가 되겠죠? 또, 우리가 대출, 합리적 채권 해소 조치 없이, 없이, 만연히 대출한 거. 전부 다 배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나, 적법한 대출은 배임죄 되겠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무처자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시험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겠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중매매죠. 이중저당이죠. 이중매매. 또 이중저당. 이중저당에 대한 판례. 이것이 두 번째 출제 포인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배임수증죄. 이 판례죠? 판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는 우리 세 가지 문제 풀면 알겠지만 세 가지.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사무처리자에 대한 판례. 항상 배임죄는 사무처리자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중매매 이중저당. 세 번째는 배임수증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200쪽에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이죠. 지금 1번인데 자, 거기 보면 1인 주주로 이루어진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 겸 대표회사가 회사의 재산 상손을 끼쳤네. 우리 보통 1인 회사, 1인 주주, 가합회사, 가합회사 A 주주. 그러면 1인 회사,
1인 주주잖아요. 1인 주주. 그럴 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회사 주인이 한 개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독립한 별개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회사 A주주, 갑회사 A주주. 그래서 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횡령은 뭐가 나온다? 보관자죠. 보관자. 배임은 뭐가 나온다? 사무처리자. 횡령은 재물이죠. 재물. 배임은 재산상이익이죠. 재산상이익. 횡령은 소유권이요. 소유권. 배임은 재산권이죠. 재산권. 그래서 사실 1인 회사 1인 주주는 횡령에 대한 판례와 배임의 판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로 구별할 것인가? 보관자 재물 나오면 횡령, 사무처리자 재산상이익 나오면 배임이죠. 구별하겠죠. 여기서는 재산상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봐요.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에 경과한 담보권 신에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을 담보권 설정하되 아니 남은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다 받고 다 계산하고 남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남은 돈 돌려준 걸 뭐라 합니까? 정산의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주목 이런 거죠. 양도담보에서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령에서 나왔지만 양도담보, 매도담보에서 어디를 지어야 되나? 이거 한번 할까요?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에서 딱 이런 판례가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에서 양도담보, 매도담보. 채무자가 팔면 배임, 채권자가 팔면 횡령이죠. 다음에 매도담보, 채무자가 팔면 횡령, 채권자가 팔면 배임이겠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배임 횡령이고 매도담보는 횡령 배임인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본 강의 들어야 됩니다. 앞에 우리 했지만 문제는 이 채권자가 팔면 횡령인데 우리 배웠지만 자 양도담보다 매도담보다 부동산 나오면 다 뭐다? 부동산 나오면 다 배임입니다. 부동산은 배임이다. 부동산은 배임입니다. 배임이고 자 채권자가 있잖아요. 변제기 돈 갚기로 한 날 이후에 변제기 전에 팔 때 문제이고 변제기 이후에 돈 갚기로 한 날 변제기 후에 부당하게 싸게 팔았어요. 염가판매 부당하게 염가판매라든지 지금처럼 남은 돈 돌려주지 않은 것 정산의무 불이행 정산의무 불이행했습니다. 이것은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거죠. 남은 돈 돌려주지 않는 거죠. 남은 돈 받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돈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 정산의무 불이행이라든지 부당하게 염가판매 이거 배임죄 안 됩니다. 받고 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락을 포기하게 약속해 놓고 경락 등으로 한납해서 소고 치르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있잖아요. 경매로 나왔거든요. 원래 건물 주인이 누구냐? B란 말, B. 근데 내가 B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B한테 내가 약속했어요. 경락되더라도 경락 대금을 납부를 포기해가지고 경락을 그 경매 낙찰을 안 받겠다 해놓고 덜컥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이 사무처리가 되냐? 이건 민사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합니다. 경락 포기 약속 사건 배임죄 안 된다. 그런데 틀렸죠? 자 채권 추심 뭡니까? 빚받아라는 거죠.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그 돈 받은 걸 계획해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안 쓰면 채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이것은 사무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왜? 안 했잖아요. 부작위한 배임죄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보지만 1인 주주 배임죄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 2번 변제기 경과 후에 부당하게 연가판매는 안 되고 정산의무 불이행 안 된다고 그랬죠. 맞고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뜸 경락 대금을 완납해가지고 자기가 이 건물에 소고 치르겠다. 사무처리 아닙니다. 배임죄 안 됩니다. 3번 정답.
자, 채권 추심 빚 받는 걸 위탁받은 사람이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돈 갚은 돈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가 지났단 말이에요. 배임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겠죠. 그 다음에 A는 자, 2번 봐요. 2015년 2월 7일 비로부터 호프집을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차 임 100만 원, 임차기간 12개월 정해서 임차한 후 누구한테? C한테 호프를 C한테 호프집을 그 세워둔 다음에 그러니까 A가 B한테 호프집을 세워뒀죠. 그래가지고 C한테 호프집 운영 의탁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프집을 누가 한 거예요? 호프집을 B가 A한테 호프집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했어요. 임대 집주인이죠. 자, 근데 A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A가 자기가 이제 운영하지 않고 누구한테 C한테 맡겨서 C한테 맡겼어요. A가 C한테 야, 네가 대신 운영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죠. 그리고 이게 얘가 부탁해서 맡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C는 자, B와 C는 통정해서 B와 C가 배신했네. 누굴 배신했습니까? A를 배신하고 둘이 짜고 통정해가지고 통정해서 A를 배제시키려 들어서 A 모르게 임차인을 싫어하는 임대차 가짜 임대차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A가 2010년 2월 15일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이와 같은 채로 산 이 가짜 계약서 가지고 제시해서 반환을 거절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보관한 자가 누굽니까? B라면 B가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자라면 그 반환금은 행정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또 새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거 이거 사기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런 문제 나오는데 1번 켜보 봅시다. 자, A의 승낙 없이 B와 C가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B와 C는 사문서유죄가 성립하겠느냐? 지금 봐봐요. 지금 B와 C가 짜가지고 새로 계약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계약서는 A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번에는 B와 C의 새로 계약서 만들었어요. 얘가 임대인이고 C가. 그런데 이들은 다 뭡니까? 작성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소유죄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계약서는 자기들 있잖아요. 그 작성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를 배제하고 작성해서도 이들끼리는 사무소유죄의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기업은 틀렸네요. 니은번 봐요. B는 A의 임대차 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봐봐요. 지금 얘가 임대료가 지금 3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얘가 얘한테 안 준단 말이야. 임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B가 얘한테 임대료 아니고 B가 바로 이 A의 사무처리잖아. 이건 민사문제란 말이야. 민사상 체불이행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 사무처리자에 지지도 않고 보관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행령죄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배임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배임죄도 안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네. 디귿번 봐요. 디귿번. B는 A의 사무처리 지능자로서 임대차 보증을 판단하고 집주인은 사무처리 아닙니다. 집주인은 사무처리 아니에요. 집주인은 사무처리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된다고 틀렸죠? 디귿번 틀렸네. 1번 봐요. A를 임대차 계약에 배제해서 A의 승낙 없이 B와 C가 자신의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 자체가 사기죄가 아닌가? 사기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오에 빠져서 처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기죄 된다 안 됩니다. 사기죄가 안 됩니다. 맞네. 그래서 리을 봐. 그래서 맞는 것은 리은하고 리을이겠네.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B가 A한테 임대료 안 준 것은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안 돼요. 그리고 자, 이 둘이 가짜 계약서 만든 거 얘는 작성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문서유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죄는 안 되고 민사로 해결하겠죠. 민사로 했습니다. 자, 그래 답이 2번이겠네. 3번 볼까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죄가 계속버린 동산을 변제전에 채무자지요? 채무자. 자, 양도담보에서 채무자. 양도담보에 채무자 나오면 뭡니까? 배임죄. 여기 다 해야죠? 채무자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1번 성립하죠. 2번 볼까요? A가 갑과 공동으로 토지를 샀어요. A와 갑이 공동 토지를 가지고 지상의 창고 사업 내용에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후 A가 갑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갑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자에게 맞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요. 지금 A가 지금 누구하고 갑과 A와 갑과 공동하여 지금 뭘 샀습니까? 땅을 샀죠. 지금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자, 누구로부터 뭐 B라고 필요합시다. B로부터 토지 매매. 그래서 A와 갑이 산 거예요. 공동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갑 몰래 A가 B하고 다시 뭘 만들었습니까? 몰래 계약을 해지하고 갑을 배제하는 새로운 계약서 만들었어요. 새로운 계약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제하고 새로운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갖다 누구한테 팔아버린 겁니까? A가 제3자 C한테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자 이것은 등기해줘야 될 사무처자란 말이에요. 사무처자. A는 갑과 공동으로 등기해줘야 될 사무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됩니다. 다음에 3번 봐요. 수입업자죠. 채무자죠.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양도담보 제공한 수입업분을 수입업자 채무자란 말이에요. 수입업자. 자, 수입업자가 채무자입니다. 수입업자 채무자고 채권자가 은행이죠. 채권자가 은행이죠. 그래서 수입업자 채무자가 신용장 은행에 양도담보 제공한 수입분을 신용장 대편 전에 보시청검자 인도를 받아 입청을 했단 말이에요. 채무자, 수입업자 채무자 배임죄죠. 배임죄. 그리고 그 4번은 시가보다 헐값에 아까 봤죠? 자, 변제기 경과 후 헐값이죠. 헐값. 부당하게 염가를 판매하거나 정산후 불이행은 배임죄 된다. 4번이죠? 4번이 배임죄가 안 됩니다. 계속 볼까요? 자, 4번 문제. A녀의 남편 B는 A녀를 멀리하고 C하고 동거하면서 생후 5개월가량의 D를 입양하기로 하여 A의 동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B와 A의 친생자로 초생 신고하겠다. 신고하였습니다. 자, 볼까요? 이런 경우죠. 지금 A녀의 남편 B는 A녀하고 남편 B가 있는데 둘이 부부죠? 부부인데 이 B가 누구하고 사귀입니까? C를 사귀겠죠. C녀와 동거하고 있네. 동거. 내연관계죠. 내연관계에서 여기서 생후 몇 개 얘 사이에 몰래 생후 뭡니까? 생후 D를 입양하죠. D를 입양해요.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겠죠. 이게 A녀를 배제한 채. 그래서 그러면서 A녀의 동의 없이 B와 A의 친생자로 얘를 A와 B의 친인자로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친인자로 신고돼 있어요. 그러면 A녀는 따라서 할까요? 호적상 생모로 등재된 자예요. 자, 호적상 생모로 등재된 자. 결국은 그러면 A가 이제 호적상 생모로 등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A녀는
남편 B가 사망하자 S 금고를 찾아가서 B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했으나 B가 미성년이란 말이에요. B가 지금 B 명의의 정금을 인출했으나 B에게는 미성년자인 D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D가 있잖아요. 보시죠. 이 사이에 나은 아이로 돼 있잖아 지금. 예금 자수받자 가정으로부터 B의 누나 E를 D의 특별 대리 입양된 D를 특별 대리로 선물 결정을 하는 받은 후 이로부터 D의 상속을 공동사 A한테 포기한다. A가 받은 상속을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A녀가 다 가르친 거죠 지금. 23억 인출했네. 23억을. 또 B명의 그물도 지금 옮겼어요. 그러니까 A가 받을잖아. 상속분을 갖다가 A가 다 가르친 거죠. 그러면 호적상 생모로 등재된 자 사무처리자입니다. 배임죄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5번 봐요. 아까 봤던 거네. 불교 방송 이사장이 회사의 공금을 그 신도한테 했잖아요.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신도가 나중에 이 문제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금과 이자까지 갚았어요. 오히려 불교 방송한테 이익을 줬다.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도한테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한 것은 뭡니까? 배임죄란 말이에요. 배임죄는 위헌법이에요. 위헌법. 꼭 손해가 발생할 필요 없다. 위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담보도 없이 빌렸잖아요. 설사 나중에 했잖아요. 신도가 원금하고 이자 다 갚았어요. 그래도 배임 기수. 그래서 자 1번 방송 이사장인가 업무상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 기수입니다. 암기합시다. 불교 방송 이사사건 배임. 됐습니다. 1번 정답이죠.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 명의신탁이 나와 있네. 명의신탁. 자,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이 나오잖아요. 명의신탁. 그래서 우리 명의신탁 나오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애워져 있어야겠죠.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이자간 명의신탁 횡령. 명의신탁 횡령.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 명의신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령입니다.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자, 과거의 판례는 악이 알고 있었다. 매도자 알고 있었다. 이럴 때는 뭐였습니까? 횡령이고 선우일 때는 무죄였죠. 무죄. 그러나 지금은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우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 무죄란 말이에요. 다 무죄.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차이점 뭘로 구별합니까? 이거 있잖아요. 신탁자가 당사자가 돼요. 신탁자가 당사자가 돼요. 이 말 나와요. 신탁자가 당사자가 돼요. 이게 주도한 거고 계약신탁은 수탁자가 당사자가 돼요. 이렇게 수탁자 당사자 이렇게 구별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계약 명의신탁 1번 틀렸죠? 횡령죄 안 된다고 했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은 무조건 안 돼요. 다 안 돼. 무죄. 횡령죄 안 돼. 배임죄 안 돼요. 배임죄 안 돼. 횡령 배임 안 돼.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갑과 을이 서비스표 디자인권에 대해서 전용 사용권 및 전용 실질권을 설정받기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을의 서비스표 및 디자인 능력을 을 명의로 취하는 이말 을 명의로. 근데 자기 명의로 했네. 그래서 을 명의로 그 디자인 등록 서비스 을 명의로 출원을 해달라는 위임 받았는데 위임 이름 맡겼죠? B가 A한테 이름 맡겼어요. 그래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근데 임무에 비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죠. 자기 이름. 그래서 서비스 특허 출원 등록. 자, 서비스가 등록 출원인데 을 명의로 출원해달라는 부탁받고 했는데 A 자기 명의로 했죠. 당연히 배임죄죠. 2번이 정답이네. 3번 봐요. 타인으로 하여금 자 형사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수사기관한테 허위사 신고했는데 그 자체가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가 안 되면 무고죄 안 됩니다. 아예 범죄가 안 되면.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을까요? 송이채취권 이중매매 사건이요. 아무리 송이채취권을 이중매매한 거 해가지고 이걸 배임죄,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무고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범죄 안 되거든. 범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한 것은 무고죄 된다 안 된다? 안 돼.
속이 터지 곧 이중매매 사건입니다. 3번 틀렸죠? 4번 봐요. 자, 지금 이 4번이 바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인데, 4번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인데 이런 거죠. 자, 수뢰의 도움 받고 나쁜 행위 한 거죠. 수뢰의 부정처사죄하고 사도화 변조죄, 동행사죄, 변조도화 행사죄죠. 행사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A하고 A가 상상이거든요. 그러면 A하고 A도 상상이거든요. 그러면 A와 A도 상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인데, 8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실체죠. 그러니까 A와 A는 실체예요. A와 A와 상상이 상상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 공도와 변조 끝에 봐요. 4번의 15째 줄 끝에 공도와 변조 및 동행사에서 이들 죄와 수뢰부세. 공도와 변조, 자, 사도와 공도와 변조 행사죄와 이 사이는 뭡니까? 상상이죠, 상상. 근데 뭐라고 했어요? 실체로 나왔죠. 들렸죠? 그리고 자, 그 5번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직 가처분 결정의 이사. 이건 보호할 필요 없죠.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이 법원으로부터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받은 이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 업무 아닙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고 매춘업, 즉 다시 말해서 성매매업, 마약 밀매업,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거죠? 무허가 공인중개사업. 됐죠? 이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방해해도 안 돼. 돌팔이업도 돌팔이업. 됐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문제가 좋은 문제죠. 아무튼 2번 정답이죠. 7번 봐요. 다음은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태도이다. 이중매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 나왔는데 뭐 자꾸 이제 자, 이중매매. A가 B한테 이 건물을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만 받으면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중도금 받았어요. 중도금 받으면 이 제1 매수인한테 등기를 이전해줘야 될 사무처가 되죠. 그런데 A가 임무에 배신해서 C한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받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2 매수인한테 중도금 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인 착수고, 자, 제2 매수인한테 등기하죠. 그럼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도금이 다 제2 매수인의 중도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잘못된 것이죠.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당초 계약이 되기 없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시는 바람에 매수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매매 목적으로 제3자 앞으로 가등기 경영할 때. 그러니까 자, 얘가 있잖아. 얘한테 팔려고 했는데 얘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얘한테 넘기고 가등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의가 없죠. 배임 고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당초 계약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시는 매수인한테 얘가 새로운 조건 내시는 거예요. 계약대로 하려고 하는데 얘가 뭐 또 다른 걸 요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한다. 얘한테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배임죄 안 됩니다. 고의가 없어서. 2번 봐요. 농지 이중 매매 있잖아요. 농지 이중으로 매도했으나 먼저 농지 매매 관련해서 소재가 된 증명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지를 이중 매도했으면 배임죄입니다. 소재가 가서 증명이 없어서 소유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통 배임죄 성립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3번 볼까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제3자한테 매도한 경우에, 그러니까 매도인이 자 이거요 사기네. 이건 A가 B한테 팔았어요. 팔아놓고 다 또 C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B한테 팔아놓고 또 C한테 팔, C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왜? B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사기가 되죠. 배임죄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매도하는 그 매매계획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 매도한 경우에는 해제가 부적파하더라도 해제가 처벌을 믿고 믿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고의가 없으니까. 다음에 4번 봐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했다가 건재당권 등기했다가 또 그 등기 전에 매수인이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놓은 거고 이런 것은 뭐가 될 것인가? 이것도 배임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등기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 기소가 되겠죠. 기소. 그래서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배임 기소. 4번 정답. 다음에 8번 보자. A는 B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 여러 신탁 이전하면서 명의탁이죠. A는 B 건물을 자기 앞으로 옮겨놔서요. 이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서 B한테 차용을 했다고. 금전 차용. 자, 금전 차용. 자, 이건 뭡니까? 금전 차용 명의탁입니다. 금전 돈 빌려줄 걸 차용 명의탁인데 이건 배임죄란 말이에요. 보통 명의탁은 다 횡령이잖아. 횡령 문제인데 이건 배임이에요. 배임. 금전 차용 명의탁은 배임입니다. 그래서 그 B 건물을 A 앞으로 해놓고 돈 빌린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B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걸 자기가 먹어버렸네 중간에. 배임죄입니다. 금전 차용 명의탁. 자, 9번은 뭐 유명한 판례죠. 자, 우리 그 점포의 임차인 A는 B가 점포를 다섯 번 때 팔 때는 팔고 양도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임대 계약 당시에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매도한다. 자,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임차인 우선 매각 특약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우선 매각 특약 사건이요. 임차인 우선 매각 특약 사건. 그래서 이런 거죠. B가 A한테 이거 세를 놨단 말이에요. 이 점포를.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은 계약을 했어요. 혹시 임대인이 점포를 팔 때 누구한테? A한테 우선적으로 판다고 이제 임차인 우선 매각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누구한테 판 겁니까? C한테 팔았어. 이걸 계약금 받고 중도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C한테 등기 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나중에 알고 야 나한테 이렇게 팔기로 왜 얘한테 파느냐? 나한테 팔아라. 돈 주마. 이게 임차인이 대지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돈 있잖아요. 중도금 있잖아요. 법원에 공탁하고 찾아가라 해놓고 중간에 A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있잖아. 이 중에서 얘가 제1 매수인이고 이 임차인이 이제 제2 매수인이 되는데 원래 제2 매수는 배임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처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럴 때 이 A 임차인도 뭐가 된다? 배임죄의 공동 정범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이 2번이겠죠. 왜냐하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명한 임차인 우선 매각 특약 사건이죠. 아무튼 2번이죠. 10번 봐요. 다음 기소 중 옳지 않은 거죠. 절도범이 피해자부터 도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거절해도 절도죄 외에는 횡령은 안 되죠. 당연히. 내가 물건 훔쳤는데 잃어버려서 난 달라고 그래. 안 줬어요. 절도만 됩니다. 왜냐면 절도한 것은 있잖아. 그 물론 처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에서도 횡령 안 됩니다. 맞고 1번. 자, 2번 봐요.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돈 받아놓고 금전을 수령해놓고 자, 일명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채권 양도 사건이죠. 채권 양도 사건. 채권 양도 사건은 뭘까요? 이거지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하면 횡령입니다. 예를 들면 A가 C한테 1,000만 원 꽂았단 말이에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무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그런데 A는 C한테 받을 1,000만 원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B한테. 채권을 파는 걸 뭐예요?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앞으로 B는 누구한테? C한테. 야, 내가 네 채권 샀다면서 C한테 통지를 해줬는데 얘가 통지하기 전에 모르고 얘가 갚았어요.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 누구요? A가 아닙니까? 근데 A가 중간에 먹어버린 거죠. 자기 점유, 누구 소유? 타인 소유. 그래서 채권 양도 나면 횡령입니다. 채권 양도 횡령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봐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양도담보 제공된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 내모시고요. 부동산을 채무 변제기 전에 채무자의 승낙시를 처분했어도 자, 주목. 양도담보도 매도담보도 된 부동산은 무조건 뭡니까? 배임죄예요. 배임죄. 알죠?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그래서 틀렸네. 3번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배임죄는 원래 법률행위지만 법률행위 사실이 다 유효하고 그리고 부작이 가능합니다. 또 재산 손해 위험성이 있는 위험만 있으면 돼요. 위험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회복돼서도 아까 봤잖아요. 아까 봤죠? 불교방송 사건 뭐 원금이 뭐 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나왔어. 설사 회복되고 오히려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담보 없이 대출해주면 배임 기수예요. 그렇죠? 왜? 위헌범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볼까요? 원래 이중매매 있잖아요. A가 B한테 이렇게 팔기로 놓고 A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배임이거든요. 근데 A가 이 말 나오죠. 처음부터 이중매매를 의도했단 말이에요. 의도했어. 이거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중매매 의도한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처음 이중매매 의도한 거 처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배임죄지만 처음부터 이중매매 의도했다. 이럴 때는 뭐다? 사기? 사기입니다. 다음에 농지를 스스로 경작할 의사검자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가 등기가 해야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토지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배임죄가 안 되면 농지는 아무나 취득 못해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무효, 이 자체 거래가 무효니까. 그래서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용할 능력, 작용할 의사가 이제 매매하지 이거 넘어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이중 매매했어도 작용할 의사, 능력이 없는 자한테 매매한 것은 이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무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주인이 있어요. 왜? 자격이 없는 자한테는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배임죄 안 된다. 할부 판매는 횡령입니다. 할부 판매는 횡령이죠. 그리고 매도 담보의 목적물이 점유 계정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도 담보 채무자 나와 있죠. 매도 담보 채무자 나오면 뭡니까? 횡령. 이거 안 해도 안 되겠죠? 왜 하겠죠? 집어넣으면 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10번 볼까요? 상호 신용 금고 경영자인은 장부상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인상가치로 해놓고 보험금이 있잖아 5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라고 올려놓고 남은 돈 600만 원 안 주고 5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갖다가 차익을 회사에 빚 갚는 데 사용했어요. 자, 이거 배신했죠? 누굴 배신했습니까? 배신한 거 맞는데 자, 항상 배임죄는 불법 이득 의사가 있어야 되죠. 얘가 이 뭡니까? 이 경영자가 사장이 그걸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비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편법 쓴 거죠.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무죄. 다음에 계속 볼까요? 13번 볼까요? 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번이 이중저당이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봐봐요. 이중저당. A가 B한테 자, 돈을 1억을 빌린다면 1억 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제1채권자죠. 제1채권자. 1억을 빌린 다음에 이 A의 집이거든요. A 집 1억 5천짜리거든요. 1억 5천짜리인데 그래 너한테 내가 1번 저당을 설정해줄게. 1번 약속해놓고 다시 A가 C한테 또 1억은 빌리면서 C한테 1번 저당을 설정하고 B한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집이 넘어갔다. 그러면 누구야? 얘가 1번이니까 1억 받고 얘는 5천원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중저당 배임죄. 이중저당 배임죄입니다. 맞고 2번 볼까요? A가 B한테 팔기로 한 중도금 이중매매죠? 1번은 이중저당, 2번은 이중매매 배임이죠 다. 다음에 자 3번 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타인과 이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임차인. 임차인은 사무처자 아닙니다. 배임자 안 됩니다. 사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비 건데 비가 내가 새 살고 있어요. 새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비란 말이에요. 내가 새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요.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시한테 팔았어요. 파는 거 팔 수 있어. 남의 집 파는 거잖아 지금. 사기죠? 사기. 그래서 답이 3번이네. 4번 봐요. B와 양도담보 결정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채용한 채무자. 양도담보 채무자죠? 양도담보 채무자가 기존에 큰 저당권자한테 또 등기했네. 양도담보 채무자. 자, 여기 나와 있네. 양도담보 채무자. 복잡한데 양도담보 채무자만 보네. 배임죄. 뭐 등기, 근저당권, 지당권 등기 다 필요 없고 양도담보 채무자만 배임죄. 자, 5번 봐요.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기로 해서 중도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C한테 돈 빌리고 가등기. 등기해줬어요, C한테. 당연히 뭡니까? 배임이죠. 이중매매죠, 배임죄. 얘한테 팔기로 했고 중도받고 얘한테 가등기 해줬네. 배임죄. 위헌법.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14번 볼까요? 14번. A는 새마을 상호신용국 이사장으로서 H건설 재상태의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채 최소한 대출한테 담보 제공 4억을 초과해서 4배를 초과해서 8천만 원 대출했단 말이에요. 2천만 원 해줘야 되는데 담보물은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8천만 원 대출한 거예요. 대출 이후 이 H로부터 이 신용국에 대한 담보 목적물의 부동산을 부정받은 H 회사를 대하여 이 신용국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A의 제급 중 틀린 것은 자, A는 사무처자죠. 은행이니까 은행 사장이니 이사장이니까 A는 뭡니까?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물건을 갖다가 얼마 2천만 원 담보물 2천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데 그걸 대부초과에 8천만 원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2천만 원짜리 그 담보물이 뭐 2천만 원 이하로 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8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사실 다 갚았네. 다 갚았죠 지금. 전에 변제했죠. 아까 말했죠. 배임죄는 위헌법이란 말이에요. 갚든 말든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 담보의 범위를 초과해서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도 없이 만연히 대출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배임죄가 되겠죠. 맞죠? 2번 맞네. 3번 대출금이 전액이 회수되든 말든 벌써 기수예요. 기수. 3번 틀렸죠? 그리고 손해가 뭡니까? 6천만 원이 아닙니다. 담보액이 2천만 원, 담보액이 2천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8천만 원 전부예요. 됐죠? 제 3자한테 치기도 되겠죠? 아무튼 3번이 틀렸죠? 다음 15번 봅시다. H회사 대표이사 A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B에게 회사 명의로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회사 소유 땅을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중도금 받았네. 그리고 또 A를 대신해 새로 동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C가 이 사실 알면서도 다시 이 D한테 회사 명의의 동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상가 이중 부장사건이죠. 상가 이중 부장사건. 법인은 법률이 없죠. 누가? 대표회사인 누가 있습니까? C가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그래서 상가 이중 부장사건 전임 대표이사가 이미 상가를 판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표이사는 이걸 갖다 또 다시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회사는 법률이 없으니까 누가? 후임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겠죠.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1번. 다음에 16번 봐요. 은행원 A가 임무입에서 5천만 원 부정이 대출했는데 그 대출금 중 2천만 원인데 2천 하나 빠졌네. 2천만 원이 상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대출은 이제 전액이란 말이에요. 뭐 나중에 상환되든 말든 전부 다 5천만 원 전부 다 업무상 배임이죠. 뭐 3천만 원이 아닙니다. 자. 답이 그래서 1번이고 17번 봐요. 배임수정죄 아까 봤지만 사적뇌물죄죠. 사적뇌물죄. 그래서 타인의 사무처자가 임무입에서 부정을 받았는데 그 은퇴 후에도 배임수정이 됩니다. 1번 틀렸네. 1번 은퇴 후에도 원래는 사직 전에 받는 게 맞지만 사직 후에도 배임수재 성립합니다. 1번 정답. 자 2번 방송국 PD가 무명가수 매니저부터 돈 받고
그 무명 가수 노래만 틀어준단 말이에요. 배임 수재, 사적 뇌물죄. 그리고 청탁 반드시 배임 수중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뇌물죄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지만 배임 수중은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이 청탁은 꼭 명시할 필요 없어요. 다음. 항상 우리가 뇌물죄는 요구 약속만 해도 돼요. 요구 약속만 해도 돼요. 약속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배임죄는 취득을 해야 돼요. 요구 약속은 미수예요. 미수. 알겠죠? 취득이야 기수. 취득해야 돼. 그래서 요구 약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18번 봐요. H 한신학원 사장은 A는 광고대행사 이사 B한테 EBS 수능방송이죠. 상대로 로비하면서 자, 우리 A 출판사에게서 발행한 대입 수능 문제집을 방송으로 사용하는 EBS 수능 최종 정립 특집 방송 계약을 성사시켜주며 1억 원을 갖다가 성사설명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놓고 EBS가 특정 학원 특정 책만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란 말이에요. 이 배임 증제죠. 배임 증제. 그래서 준 놈은 배임 증제고 받는 놈은 배임 수재죠. 사적 뇌물죄죠. 공무원이 받은 것은 뇌물죄고 개인이 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배임 수재. 주는 것은 배임 증제. 1번 정답이죠. EBS 수능방송 사건이죠. 자, 19번 봐요.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A명의 가등기, 임시등기죠. A명의 가등기 해소된 B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못한 사실을 통보하고도 A에게 번동기를 하면서 다시 또 제3자한테 가등기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봐봐요. 지금 이 건물이 B 부동산, B의 겁니다. B의 부동산이요. 이 B의 부동산인데 여기에 자 A가 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 예를 들면 1억 원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1억 원의 가등기. 그래서 B의 건물에 A 채권자 A가 여기다 등기했어요. 가등기 1억 원 가등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자 B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통된 사실을 알고도 통보받고도 그러면 근데 B의 아들 B'가 이 A한테 그랬어요. 1억 원 법원에 맡겼다. 1억 원 내가 갚았다. 1억 원 변제 공탁했어요. 변제 공탁이라는 것은 이 A가 돈 안 받은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채무자가 어디입니까? 법원에 맡겨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돈 갚았잖아요. 그럼 이거 가등기 뭡니까? 이거 해줘야겠죠. 왜? 그러니까 원래 B의 건물에 A에 1억 원짜리 가등기가 돼 있는데 B의 아들 B'가 1억 원을 갖다가 A한테 해.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놓고 변제 공탁 해놓고 맡겨놓고 A한테 찾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A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가등기 말 써야 되는데 A가 어떻게 했습니까? A가 번등기를 했어요. A가 자기 앞으로 가등기해서 임시등기해서 다 번등기했어요. 번등기하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A가 됐네. 돈 받았는데 번등기 놓고 다시 이걸 갖다 누구한테? 제3자 C한테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임죄죠. 그렇죠? 얘가 돈 갚았으면 1억 원 갚았잖아요. 변제 공탁. 그러면 이거 번등기하면 안 되지. 번등기하면 안 되고 또 이걸 팔면 안 되지. 근데 이거 팔아버렸잖아 지금 C한테. 당연히 뭐다? 배임죄죠. 이렇게 4번이죠. 20번 봅시다. 다음 중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죠. 1번 리베이트. 의약품을 사용된 대가 또 향후 조영제 질은 조영제가 뭐냐면 척추할 때 있잖아 그 들어가는 그 물건이겠죠. 척추할 때 들어가는 그 물건들 그 척추 우리 뼈 같은 거죠.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선도로 자기에서 조영제를 시판을 조사. 돈 받았네. 1번 뭡니까? 자,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의약품을 사유된 대가 또 향후 조영제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의 제공하는 조영제에 대한 시판 후의 조사 연구 영역이죠. 연구 비용으로 연구비죠. 이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에 된다. 항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 연구비잖아. 연구비. 1번 부정한 청탁 아니죠? 1번 정답이네.
그런데 이거 2번은 달라요. 연구비가 아니라 의약품인 조영제인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납품한다고. 이거 골프 접대네. 골프 접대. 선물 골프 접대. 이게 배임수혜죠. 구별할 수 있겠죠? 1번은 연구 명목으로 쓴 거고 2번은 골프 접대. 향. 2번 배임수혜 되겠죠? 또 마찬가지 3번 시도의 화물차 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가부로부터 전국 화물차 운송협회 해당 선거에서 자신을 지탄 당연히 뭐다? 부정선택이죠? 배임수혜 되겠죠?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A가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의 이중에 관한 민원을 회사에서 보고하지 않고 무기나라를 붙잡고 청탁받는 거. 아파트 부당고 취득했네. 아파트 당연히 뭐다? 부정선택입니다. 그래서 2, 3, 4는 부정선택. A는 1번은 아니죠. 다음에 21번 봐요. 자, 답이 아무튼 20번은 1번. 21번 은행심장 A는 그의 부하 직원인 B가 보장업무로 C회사에 대해서 자금융통편을 봐준 걸 발견했네. 그럼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발견된 걸 폭로해버리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왜? 자기가 최고 책임자니까. 그래서 쉬 하면서 묵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임죄의 방조지요. 부자기한 배임 방조. 은행 지점장 사건이죠. 자, 70번 종합병원 의사가 리메이트 받는 거죠. 당연히 배임 수재가 되겠죠. 리메이트 받는 거. 2번. 2번 뭐요?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가 있는가? 순경 기출문제인데 기억보면 피해자는 있잖아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금원을 대하고 1순위 사고 설정된 걸 알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금원에 관한 문서에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 2번 내지 3번에 근저당권 설정의 문서 작성해서 여기에 따라 선택으로 등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배임죄가 안 된다. 아까 봤죠? 이중저당. 나한테 1번 하기로 약속해놓고 엉뚱하게 나는 1번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1번 해주고 나는 2번, 3번 해줬단 말이에요. 이중저당 배임죄죠. 그래서 기억번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번 이중저당은 배임죄. 니은번이죠. 니은번. 피해자 회사의 사업팀장이 차인점에 대한 전매 입고 금액을 삭제해서 전매 입고 돈 들어온 걸 삭제해가지고 마치 있잖아 체인점 등의 외상 채권이 줄은 것처럼 처리하는 걸로 전산조작했단 말이에요. 전산조작이니까 외상값이 줄는 걸 했지만 그렇다고 외상값이 없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서류상 그 외상값이 줄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현재 이익이 좋다 많이 좋다 이걸 한가 표현한 것 뿐이지 그 외상값을 면제 준 거 아니거든요. 외상값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서류상 그렇게 돼 조작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외상급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서류 컴퓨터에는 그것만 돼요. 삭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삭제가 된 거예요. 그것 줄어든 걸로. 그렇다고 외상값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서류 컴퓨터상 없어진 거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상대금 채권 줄어든 것처럼 전산조작했다 하도록 배임죄 안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 봐봐요. 항상 우리가 배임죄는 원래 대리권이 있는 게 많지만 꼭 대리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봐요.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는 보통 배임죄는 사무처자가 대리권이지만 꼭 반드시 대리권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다음에 그래서 디귿번 맞네. 1번 봐요.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법인 대표회사가 법인 도장 찍었어요. 아니 대표회사인 내가 개인적으로 돈 빌린 다음에 법인 인감을 나눠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인 도장을 납부해서 개인 차용금에 대해서 회사가 갚으면 없거든. 회사 안 갚아도 돼요. 어음은 틀려요. 어음은 법인 대표회사가 배에서 사인해버리죠. 그러면 어음은 회사가 갚아야 돼. 그러나 이 차용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할까요? 법인 인감 날인 사건. 자, 안 되고, 우리 1번 안 되죠? 된다고 해서 틀렸죠? 자, 미음번 봐요. 갑 회사의 대표사인 피고인이 주유처의 의사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한테 그 주식 매수 선택권 보유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권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해서 뭐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해설 한번 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줄침문은 봐요.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구속권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존재했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안 된다. 어려운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D급번 1개, 1번 1개네. 자, 계속 24번 볼까요? 24번.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거. 자, 회사의 사무처 제한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 간의 연대 부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에 회사 자금을 보관 자의 지위에서 회사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의사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 채무 변제. 이거 별도로 횡령죄가 되느냐? 그냥 배임죄만 됩니다. 알겠죠? 배임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잠깐만 이건 이제 이거죠. 횡령죄가 되겠네. 이거 1번은 봐봐요. 다시 볼까요? 회사 사무처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부동 채무를 부담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배임죄 한 거예요. 아니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연대부동 책임한 거 회사가 갚아야 되거든. 내가 안 갚으면 회사가 갚아야 돼요. 일단 배임을 했네요. 배임한 다음에 회사를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 채무를 변제하는 의사로서 회사 자금을 뺐네. 자금 뺀 건 뭐예요? 횡령 아닙니까? 횡령. 배임죄 플러스 횡령죄. 두 개죄가 됩니다. 배임죄 플러스 횡령죄. 그래서 회사의 직원 사무처리자가 개인적으로 돈 빌린 다음에 회사한테 연대부동 시켜놓고 나중에 회사 공고물을 대신 갚았단 말이에요. 배임죄도 하고 횡령도 됐죠. 2번 봐요. 2번 아주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 갑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회사 사장이 채권자한테 돈 담보로 회사 통장을 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돈 빌린 다음에 그 회사 정기예금 통장을 주는 거예요. 정기예금 통장. 이게 회사 통장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통장을 주는 거면 질권이거든요. 질권을 쓰겠단 말이에요. 이거 배임죄죠. 배임해놓고 나중에 통장에 있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횡령이 되겠느냐? 이 횡령은 아까 말했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죠. 그래서 따로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로 횡령죄 안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만 돼 횡령죄 안 됩니다. 1번과 2번 꼭 묶어놓고 비교하고 별표해놔요. 2번 정답이죠. 자, 3번은 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서 사기쳤죠? 사기쳐가지고 신주 회사 주식을 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돈 있잖아. 회사 주식 샀으니까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또 먹어버렸네. 사기친 다음에 배신한 거죠. 이럴 때는 사기죄 플러스 배임죄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사기죄 플러스. 원래는 지금 봐봐요. 사기와 배임은 상상이지만 이건 사기친 다음에 횡령했죠. 사기와 횡령은 횡령이 이겨요. 그렇지만 이건 사기친 다음에 있잖아요. 사기친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먹어버린 거죠. 사기 플러스 횡령 두 가지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 3번 작물 보관. 도둑놈이 나한테 작물 맡겨놨어. 나 뭐다? 작물 보관죄. 이 도둑놈이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작물 보관만 되고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행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3번 중요한 문제죠.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원래 보통 1번 이것은 배신한 다음에 회사 공금으로 갚았죠. 배임죄 플러스 횡령죄. 3번도 마찬가지죠. 사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 먹어버린 거죠. 사기죄 플러스 횡령죄 두 개죄가 돼요. 2번은 회사 배신해서 통장 준 다음에 그 돈 찾아간 게 이건 배임만 되고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했죠. 됐습니다. 아무튼 2, 4번 별표 문제 좋죠? 25번 봐요. 다음 소문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파는 놈이 매수부터 중도금 받으면
아니 동산이죠. 동산. 동산. 항상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자, 따라서 할까요? 동산 이중매매 안 됩니다. 동산. 동산 이중매매 X. 동산 이중매매 X. 항상 부동산만 돼. 1번 맞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기.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이 여기 쌍문동인데 쌍문동이 미아리 미아리 쌍문동인데 여기가 지금 강북개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B한테 이 땅을 팔면서 약속했어요. 야, 내가 반드시 허가 얻어줄게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허가 안 얻어주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사무처가 아닙니다. 배임자 안 돼요? 안 돼요. 2번 안 된다. 틀렸네. 다음에 임차권, 그러니까 3번 같은 거 음식점의 임대차기 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다. 임차권. A가 B한테, 자 B가 A한테 이 건물을 세워줬는데 나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또 임차권을 또 파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을 임대인을 통지하는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의무했다고 해서 임차인권의 양도인으로서 부담한 침으로써 양도인 자신을 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B가 A한테 이 건물을 새로 줬단 말이에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이 새 살았는데 다시 또 C한테 또 양도했어요. 자, 또 세를 줬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임차권 양도한 거죠. 임차권 양도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보통 전차인이라고 전차인. 임차인, 전차인. 그런데 A는 A한테 있잖아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가 약속했어요. 반드시 A의 동의를 얻어주겠다. 내가 너한테 이 사연을 줬다는 동의, 이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주겠다.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동의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사무처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배임자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리고 5번은 이중매매 맞지요. 근데 중도금 받아야 돼요. 계약금 안 돼. 계약금 X죠? 계약금 X죠. 아무튼 2번 정답이죠. 26번 봐, 26번. 배임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옳지 않는 거. 뭐가 있는가? 옳지 않는 거. 자, 새마을 금고에서 임직원들이 동일인의 대출 한도 제한을 초과 대출했네. 그런데 회수에 문제가 없어요. 회수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요. 배임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낙찰계주가 개원들한테 답을 줄지 봐요. 개 불입금을 징수. 항상 개주가 개도 떼먹으면 배임자 맞아요. 그러나 개 불입금이 징수가 안 됐을 때는 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 불입금이 징수하지 않을 때는 사무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자 안 됩니다. 근데 된다고 해서 틀렸죠? 2번 정답. 자, 3번은 뭡니까? 아까 봤죠? 임차인 우선 매각 대각 사건. 임차인한테 점포를 우선적으로 매각에 어떻게 놓고 안 하니까 임차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거. 이럴 때는 배임자의 공동정범 된다고 그랬죠? 맞고 3번. 자, 4번은 배임자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디다스 대리점인데 본사에서는 20% 세일하라고 해요. 나는 40% 세일했어요. 내 마진 줄이고. 이것은 그들 간의 계약상 문제지 배임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인율. 할인율 20% 할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40% 할인했어. 배임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산 3번은 5번은 뭐예요? 동산하면 항상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X 맞죠? 2번 정답. 사업식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초로 봐요. 배임자 설명과 같이 지정한 것은 자 최소한 중도금 상환 판단에서 부동산을 이중 매도한 경우 배도인이 선매수인. 그러니까 이 보통 자 이 애가 있잖아. 얘가 제일 매수인으로 다른 말로 선매수인이요. 선매수인이고 이 제2매수인은 후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중 매매는 A가 B한테 계약금 중동 받고 다시 A가 C한테 계약금 중동 지금 잔금 등기. 야 이거잖아요. 보통 후매수인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한테 계약금 중동 받고 다시 A가 C한테 계약금 중동 받고 원인치로 원래대로 선매수에 넘겼어요. 원래 들어갔죠. 원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얘한테 배임자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후매수한테 넘길 때 배임자지. 정리합시다. 후매수한테 넘길 때가 배임자지. 선매수한테 넘긴 것은 배임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맞습니다. 1번. 2번은 뭐 세금 대신해 재벌회사 해상. 아니 회사 사장이 재벌회사 회장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회사 배신했죠.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3번은 1인 회사 주주가 개인 채무 담보로 해서 회사 소유대에서 부동산 근대 납기 했어요. 근대 납기. 그럼 배임죄가 됐네. 또 새로운 담보를 설정해줘. 새로운 담보. 이럴 때는 별도의 배임죄가 생긴다. 아니 회사 1인 주주가 회사 1인 주주죠. 회사를 배신해서 개인적으로 돈 빌린 다음에 여기다 뭘 해줬어요? 담보를 하나 설정해줬네. 부동산에다 재단권. 다시 또 있잖아. 또 하나 해줬어요. 이거 별도의 배임죄죠. 별도의 배임죄. 자, 그리고 나서 4번 봐요. 4번. 4번 보면 4번은 이제 뭘까? 문제가 좀 많죠. 4번 주식회사 설립 업무를 증자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 인수인이 담당한 자와 자, 주식회사 설립이라는 증자, 주식을 수를 늘리는 증자업을 담당하는 자와 주식회사 사전 짜고 주금 납입 취급 운행 이외에 제3자로본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했네. 가장 납입. 지금부터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빚 갚았네. 그러니까 회사 지금 있잖아. 회사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뭡니까? 회사 대표이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납입을 하고 이 납입한 돈이 나한테 오겠죠? 회사로 오겠죠? 찾아서 갚았단 말이에요. 상법상 가장 납입죄만 되지. 따로 가진 거 없잖아요. 업무상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 돼. 4번 틀었죠? 28번 봅시다. 28번. 배임죄 등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는 거지요. 옳지 않는 건데. 자, 가장 옳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1번 봐요. 1번.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하지 말라라는 결정받아 가처분 집행까지 마친 가처분으로서는 이런 가처분 유지로서 재산이익을 인정하지만 그 가처분에 피보는 채권이 존재하지 채권이 존재하지 않네. 아니 처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처분 안 했는데 아예 그 채권 존재하지 않고 하겠다면 처음부터 가처분율이란 재산이익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습니다. 없은 걸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아야 볼 수 없습니다. 1번 정답. 자, 그리고 2번 봐요. 배임 수재와 증제가 받는 놈하고 주는 놈이 있는데 필로적 공범이어도 꼭 둘이 같이 동시에 처벌할 필요 없어. 원래는 수재자와 증자가 같이 범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필공이니까. 필요적 공범이니까. 그러나 수재는 범죄가 돼도 증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수재는 범죄가 돼도 증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자가 같이 처벌되는 것은 음양 아니고 증자한테는 정당한 의무에 속한 청탁에도 수재한테는 부정한 청탁 돼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둘 다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그 배임죄의 고의는 경영상 판단이죠. 경영상 판단인데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에 해결된 경위와 동기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 지다가 손해 끼친 거 이건 당연히 배임고 인정할 수 있죠. 하지 않을 걸 해가지고 손해 끼쳤단 말이에요. 배임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대리권 필요 없다고 했죠. 반드시 존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아무튼 1번 틀렸죠.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걸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처분 가처분이 나중에 채권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자 아무튼 1번 틀렸고 29번 봐요. 변호사 문제인데 29번 자 재산죄 성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인데 기업번 끝에 봐요. 염가로 처분하거나 남은 돈 알려주는 거 가깝죠. 염가로 처분 이렇게 나와요. 염가로 처분하거나 정산을 받는 거. 이 배임죄 안 된다고 그랬죠? 기업번 틀렸네. 기업번 틀렸어요. 니은번 봐요.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 동산 이종의매죠. 동산 이종의매 배임죄 안 된다고 했죠? 니은번 틀렸네. 기억니은 틀렸어요. 부동산 이종의매만 배임죄가 되죠. 명의시타 한번 봐요. 디귿번. 명의시타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수는 수탁자. 자, 수탁자 어디 있습니까? 수탁자. 우리가 명의시타에서 신탁자가 당사자 나온 것은 3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당사자 나오죠. 이건 계약이라면. 계약은 안 돼요. 횡령 비면 안 됩니다. 횡령 비면 안 돼요. 두 번 틀렸네. 왜? 수탁자가 당사자는 것은 계약 명의시탁이거든요. 무죄. 횡령시탁 안 됩니다. 두 번 틀렸네. 우리 1번 봐요.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합의를 해서 점유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담보에 동산을 채권자. 자, 양도담보 채권자. 자, 양도담보 채권자는 뭡니까? 횡령이죠, 횡령? 횡령죄. 이거 맞네. 이거 맞네. 맞네. 부동산은 배임이죠. 그러나 채권자니까 횡령이야, 횡령. 이거 알아야지 이거 풀 수 있단 말이야. 대입시켜가지고.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잖아요. 이 배임죄. 시간 많이 걸렸지만 외웠습니다. 열심히 꼼꼼히 보면서 자기 실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